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만에 모신 것 같네요. 입시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목동 김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오시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900원치만큼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900원어치만. 네, 제가 이제 망원동에서 오는데 원래 이제 지하철을 망원역에서 출발을 해서 6호선 3호선 코스로 오면 여기 예. 양재역에 이제 오거든요. 예. 그 소요 시간을 타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똑같아요. 이제 내일 지도를 찍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 자주 애용하는 2호선을 탔는데 신분당선으로 나오는 대가로 이제 900원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렇군요. 지하철비가 다르더라고요. 몰랐어요. 예. 아니 삥뜯길 나이는 아니신데 900원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9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 빈정이 상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신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예. 아니 신분당선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거 타면 900원 무조건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 정말 몰랐어요. 강남역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양재역이 그 바로 다음 정류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는 안 타죠. 그런가 봐요. 네. 대부분 판교나 네. 광교 가시는 분들이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게 900원이 액수가 아까운 게 아니라 빈정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예정은 지난주에 만나 뵙기로 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항 지진 때문에 한 주가 늦춰졌죠. 그러게요. 모든 입시 일정이 한 주가 늦춰졌기 때문에 예. 저와 이제 PD님들의 만남도 네. 방송도 한 주가 늦어졌네요. 예. 당시 그 고3 학생들 네. 반응이 어땠나요? 고3들을 만나지 않아가지고 모릅니다. 고3들을 수능을 치고 만나고 서류를 쓸 때 만나는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요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요 네. 수능이 연기된 바람에 강남 쪽 학원들은 떼돈을 벌었다. 뭐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특수 마케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죠. 예. 근데 벌어봐야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놀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예. 오히려 이제 긴 기간 수업을 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큰 재수학원이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재수학원의 일은 수능을 치면 끝이 나요. 일반적으로 강의는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학원비를 더 받을 수도 없고 일주일 수업을 연장한 게 아닐까. 아하.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거를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죠. 1년 단위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티켓 날리신 거죠. 예. 저희가 그때도 잠깐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늘이 준 기회. 뭐 이래가지고 일주일이 더 늘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일주일 단기 속성반 네. 요런 게 생겼다. 목동에는 없었나 보죠? 목동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일부만의 이야기였군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수구 보수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거 연기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게요. 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수능 총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땠는지. 원래 저희가 오늘 수능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다음 학생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일단 수능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수능 관련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이제 다른 매체들을 찾아봤어요. 예. 근데 그 매체들을 보면은 이번 수능이 뭐 어려웠고 쉬웠고 뭐 영향력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길게 하시고 예. 마지막에는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서 잘 지원하라라고 마무리를 지시는데 하나만한 말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되는데 예. 난이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난이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수능은 영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상대평가에서는 난이도는 점수에 영향을 주는데 쉬우면은 이제 점수가 전체적으로 오를 것이고 어려우면 점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상대평가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해요. 그렇죠. 너 몇 점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몇 등이냐를 궁금해하는 게 상대평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가 좀 높든 낮든 난이도 때문에 어쨌든 내 등수는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실력대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기사를 위한 기사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수능 성적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결과가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이미 답안지를 제출한과 동시에 수능 성적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수능 성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전략에 대한 얘기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많이 없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긴 있어요. 자문을 구해서. 근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상위권 대학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신문사 있었을 때 요 난이도 가지고 써라 위에 데스크가 그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왜냐면 제목이 잘 나오거든. 요번에 물수능인지 불수능인지 뭐 이래야지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꼭 난이도 얘기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헤드라인 좋잖아요. 물수능, 그러니까요. 물수능. 예. 근데 그게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도 그렇죠. 또 증명이 되는군요.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그만큼 기존 언론에 나오는 수능 관련 기사 네. 볼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하지만 경불진에서 나오는 수능 브리핑은 들을 게 많다. 이제부터 들을 거 말씀드려야죠. 예. 어허.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이야기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 뉴스에서는 마지막에 알아서 잘 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시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아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이 정시 지원 전략 대비책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상위권이랑 중하위권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달라요. 대비법이.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은 중하위권의 정시 대비법에 대해서 이제 지원 전략이죠. 어떤 학교를 써야 되는지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상위권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중하위권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 100분위 기준으로 75% 이상, 그러니까 상위 25%죠. 100명 예. 중에 25등까지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은 듣지 말아 주시고요. 아, 안 들어도 됩니까? 네, 아니 다르니까 헷갈려요, 오히려. 아하. 오히려 헷갈려요.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안 듣는 게 좋고요. 예, 예. 그 아래 학생들, 사실 4명 중에 3명이죠.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입시 설명회 같은 데를 가시면 안 되고요. 예. 가면은 위에 얘기만 하니까 이제 되게 자괴감만 들고 오는 거고요. 제가 하는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이 얘기는 그리고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확률상 네, 75%가 더 높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거의 사실 대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네. 대다수죠. 예. 아니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이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정시에 지원할 학교를 찾는 지원 전략을 제가 5단계로 구별을 해왔거든요. 아, 네. 5단계. 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하나씩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등급을 잊어야 돼요. 등급. 어이? 보통 수능하면 등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등급은 수시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수시가 끝나고 이제 정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은. 예. 그러면 등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등급을 보지 않거든요. 아. 예를 들어 5등급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40등에서 60등까지예요. 그럼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40등에서 60등이 네. 20명 있어요. 5등급 안에. 예, 예. 그러면은 60등이 가는 대학과 40등이 가는 대학은 그 사이에 대학이 한 100개는 지나갈 것 같아요. 아. 꽤가 다 5등급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일단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예. 인생에서 등급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백분위 또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아. 전화로 문의를 가끔씩 주세요. 이제 예, 수능 예. 등급이 몇 등급 돼야 어느 학교 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등급을 제발 좀 잊어버리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일단 등급을 잊으셔야 돼요. 예. 아니 그러면 등급 있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반영 비율이 유리한 학교들을 찾아야 돼요. 아. 요즘 수능은 예전처럼 전체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박 PD님은 수능 치셨죠? 예. 네, 수능 앞쪽 세대실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각 과목별 성적이 나오고 전체 100분위가 200점 나왔어요. 만점. 그 점수가 아니 그때도 등수인데요. 예. 전체 100분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수 영탕 총점에 100분위가 있는 거죠. 예. 수능 총점이 나는 전국에서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총점이 없어요. 그래요? 오. 과목별 등수만 있어요. 아. 국어 등수와 전체 등수는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총합된 등수가 없고요. 과목별 등수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별 등수를 섞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20%, 수학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를 만들어서 학생을 뽑아요.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대학마다. 그래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존중한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수학을 20% 하나 30% 하나 오히려 학생들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예. 아무튼 올해 지원한 학생들은 지원해야 되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아. 우리가 수능이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이 그럼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유리하게 반영되는 학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수학 성적이 좋으면 수학을 많이 보는 학교 어.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아, 안타깝네. 저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좀 더 네. 멋진 학교에 갔었을 텐데 제가 뭐가 안 좋으셨는데요? 국어, 영어는 거의 다 맞았어요. 네. 근데 수학을 반도 못 맞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미들 대를 가셨다는 예.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중하위권 대학인데 네. 몇 과목 정도를 보는 건가요? 일단 수능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주요 과목은 이렇게 크게 네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상위권 대학들은 이 네 과목을 다 봐요. 비율은 틀릴 수 있지만. 예. 근데 중하위권 대학들은 절반 이상이 그 중에 세 과목만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박 PD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빼면 되네. 그렇죠. 오. 국영탐 이렇게 가는 대학이 중하위권에 많은 거죠. 아하. 그러면 4년 장학생인가요? 성적이 그래도 몇 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예. 달라지겠죠. 근데 수학만 가능성은 빠지면 갈것 거의 같습니다. 만점이었을 텐데. 그래요? 수석하시지 않았을까. 아하. 네. 근데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보면 이제 그 국수 영탐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망해서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어. 네, 어떤 거냐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하나는 완전 안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은 그 망한 과목을 아예 안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비율을 줄이는 것과 안 보는 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빵 프로잖아요, 반영 비율이. 예. 이제 그런 학교들을 예를 들어 국어가 안 좋다. 그러면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만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대학이 1차적으로 선별될 수 있겠죠. 아,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저는 요게 좀 궁금해져요. 내가 만약에 이제 수학을 진짜 못한다. 네. 그러면 수능 볼 때 수학 시간에는 그냥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 겁니까? 작정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데요. 어. 예. 그런 학생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요? 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절반 정도가 세 과목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예. 그럼 나머지 절반은 네 과목 보잖아요. 어. 그 대학을 네.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 수도권 학생들 기준으로 성적이 예를 들어 뭐 100분위가 60 후반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소위 인서울 대학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수도권에 있는 세 과목 대학을 가든지 예.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에서 좀 낮은 대학은 네 과목 보는 데가 많아요. 아. 이제 그런 옵션을 가질 수 있는데 수학을 포기하면 그 옵션을 못 가지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선은 다 해야죠. 아하. 제가 고3 때 몰랐는데 네. 요즘은 저 같은 친구들을 뜻하는 말이 있더라고. 수포죠? 수포자. 그때 아. 없었나요? 네,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예. 문과 수학이 있고 이과 수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과와 이과의 학력 격차가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오. 사실 그 학력 격차가 저희 학교 다닐 때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과가 문과보다 훨씬 잘해요. 수학을요? 네, 그렇죠. 오. 그거를 이제 올해 수능 이제 예상 등급 컷이죠. 예상 점수예요. 예. 원점수에 따른 지금 어떤 기관에서 한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수학을 50점, 원점수 50점입니다. 그러니까 반 맞춘 거예요. 네. 수능에서 이과 수학을 반을 맞추면 5등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5등급이에요. 그러면 100분위가 한 40대 후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과 예. 수학을 맞추면. 근데 문과 수학을 50점을 맞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높은 성적이 나와요. 5등급에서 앞쪽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50점 넘는 아이들이 이과 수학이 문과 수학보다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과에 50점 넘는 학생이 훨씬 많아요. 문과에는 수포자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냥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거든요. 저 깔렸어요. 제가.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세 과목 보는 대학 중에 이제 박 PD님 같은 분은 올해 기준으로 세 과목 보는 대학 중에 또는 제일 좋은 대학을 보통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대학이 너무 치열합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가천대학교에서 예. 가천대학교에서 두 과목만 보는 전형을 새로 만들었어요. 오. 두 과목이요? 딱 두 과목만. 딴 거 안 봅니다. 그럼 뭐 보는 거예요? 자기가 고르는 건가요? 고르는 겁니다. 국수 영탐에서 고르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좋네요. 그런데 그과 성적이 제가 높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과목만 잘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중하위권 전문 상담을 하니까 한 과목도 100분위가 98, 9는 아니에요. 91, 2, 3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은 아까운 거죠. 그게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제가 떨어질 거라고 그토록 얘기했지만 다 쓰셨는데 전원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작년 입시 결과가 100분위 평균이 96, 5 이 정도 나왔어요. 두 과목 평균이. 근데 전국에 수험생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예. 이제 두 과목 잘하고 두 과목 바보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바보는 네, 농담으로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너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아하. 사실 의미가 없는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운에 기대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스포차 이렇게 네. 문이과 차이가 현격하다면 네.
대학 가서도 심각하겠는데요. 그 대학 가서 학력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이과와 문과는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고, 예. 네, 그래서 문과 학생이 이과로 교차 지원을 같은 내신으로 하면 잘 안 쳐주고요. 예. 이과 학생이 똑같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문과 2등급이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하면 내신을 안 좋게 보고, 이과 2등급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면 좀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아하. 네. 그럼 혹시 네. 제가 이제 고교생이었을 때는 이과 친구들을 보면 반대로 네. 영어를 그렇게 싫어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영포자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영포자는 실제적으로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네.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영어가 조금씩은 쓰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영어는 피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아.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학은 앞으로 쓸 일 없어. 못해도 돼. 근데 진짜 쓸 일이 없더라고. 정말 쓸 일이 없죠. 예. 네. 진리를 일찍 깨달았어. 그래서 포기하신 얼리 거예요. 어답터. 예. 아니 방금 이제 영어 얘기했는데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단계 중에 이 세 번째 단계가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작년까지는 영어도 국어나 수학처럼 백분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백분위가 이제 국어가 70, 수학이 60, 영어가 50 이러면 평균하면 60이네. 이제 이렇게 계산이 쉬운데 단위가 동일하니까 이제 영어는 백분위가 없이 등급만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제 계산이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도 대학은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영어 등급마다 백분위로 바꿔줘요. 영어 2등급이면 백분위 90 이런 식으로 환전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도량형 환산이 그렇죠. 있군요. 네, 예. 환산을 해서 백분위를 계산을 하는데 예. 근데는 문제는 이 환산 비율이 학교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대학교마다. 이거는 그 나라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어떤 학교는 1등급을 100분위 기준으로 100, 2등급 90 이렇게 등급 간 10점을 균일하게 까는 데가 있고요. 예. 한다라고 표현할게 더 다가오실 것 같아서 어떤 학교는 5점씩 갑니다. 등급마다. 근데 균일하게 하지 않고 어떤 학교는 1등급에서 2등급은 5점 까고 2등급에서 3등급 갈 때는 7점, 8점, 아이고. 10점 이렇게 균등하지 않게 까는 학교도 너무나 많고요. 예. 아하. 중하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들어본 학교들 위주로 4등급을 어떻게 백분위로 바꿔주는지 예. 예를 들면 강남대는 4등급이 백분위 80 쳐줘요. 성결대는 70 쳐주고요. 네. 예. 신안대는 99 쳐줘요. 80이랑 99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 달라지니까 예. 이제 내 영어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 학교별로 변환 점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영어 절대평가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그토록 얘기했던 네, 겁니다. 예. 네. 아하. 이거 완전히 난수표 보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등급으로 다시 네. 도량형을 조정을 해버리면은 절대평가를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절대평가를 디자인을 할 때는 상위권 입시만 계획을 잡고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운 거예요. 예.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영어가 변별이 없고 국수탐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이 없다. 절대평가 도입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성적이 부족한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아하.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3단계까지 왔고요. 네. 4단계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대학에 어떤 대학에 특정 대학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기준점은 작년 입시 결과예요. 작년에 그러겠죠. 어떤 애가 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점수를 비교해보고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작년 합격자 평균이 100분위가 60인데 내 성적이 그 기준으로 62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갈 것 같잖아요. 이런 예.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확실히 모자라면 포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반영 비율이나 가산점 같은 게 좀 조정되더라도 어쨌든 영어도 100분위를 사용했잖아요. 표준 점수나. 그래서 비교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제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점수 산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비교의 틀이 무너진 거예요. 작년 성적이랑 올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영어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만약에 수능을 쳤다면 100분위가 70인 학생이 예. 올해는 어떤 학교 지원하면 100분위가 90되고 80되고 70되고 이런 식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고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안 좋은 실례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 예.
학교 이름 대도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수원대학교인데요. 근데 이 학교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수원대학교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 성적을 산출하는 학교의 기준에 맞춰서 해주는 그 메뉴가 있어요. 많은 대학들이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메뉴를 이용해서 자기 성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국어는 뭐 100분위가 80인 80 이렇게 기록을 하면 예. 그 수원대학교 기준에 맞춰서 성적을 산출해줘요. 몇 점 네. 이렇게. 아.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수원대학교에 내가 지원이 가능한가 하고는 점수를 입력을 해요. 예. 그러면은 수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산출을 해주죠. 그럼 그 성적과 작년 입시 결과를 비교해보지 않겠나요? 그러겠죠. 예, 그 결과를 비교해보고 성적이 비슷하면은 해볼만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번 입시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영어 원점수 70점, 원점수 70점을 받았다면 대략 작년 100분율이 60 한 2, 3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이 그러면은 수원대 영어가 62, 3점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수원대가 이제 70점이면 3등급이잖아요. 영어 등급으로. 예. 100분위가 없고 좀 복잡하죠. 네. 네. 3등급이면 100분위를 95로 바꿔줘요. 수원대 경우는 그러면 국영수탄 반영 비율이 동일하거든요. 예. 그러면 영어 62가 작년 62가 올해 95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반영 비율이 영어 30%거든요.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국수 영탄 평균 100분위가 10이 오릅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10이 올라요. 그럼 대학이 뭐 수십 개 지나가는 거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그 내 성적이 작년 성적이랑 비교하면 작년 성적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올해 성적으로 비교를 하게 될 그런 함정이 파져 있으니까 성적이 모자란 학생도 이 정도면 충분히 붙는 거 아니야? 여기 안정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음모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지원자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다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정부는 깨끗하게 공개한 거고 수원대가 거짓말한 건 없어요. 올해 그렇죠. 성적 산출해 줄 때도 올해 기준입니다 적혀 있거든요. 예. 근데 학생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아하.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가 문제입니다. 제도가. 네. 그러니까요. 이 함정에 네. 빠지는 친구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는 작년 기준으로 꼭 비교를 해보시고 예. 그래서 작년에 이 정도 성적의 아이들이 이 대학을 갔구나라는 그 참고사항으로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이 학교는 어떻게 되지까지 감안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화이팅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화이팅. 화이팅. 복잡하잖아요. PD님들 눈빛이 지금 제가 이제 녹음하던 중에 처음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눈빛을 네.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수원대와 같은 케이스가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은 네. 뭐 오차의 범위 이런 걸 미리 계산을 해서 가야 되겠군요. 아니에요.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오차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네. 예. 그게 아니라 작년에 어떤 애가 들어갔다 딱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셔야 돼요. 그 이상 파악하려고 하면은 이제 힘들어요. 네. 그러겠군요. 네. 그래도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예. 너무. 예. 이렇게 되면은 담임 선생님도 헷갈릴 것 같은데요. 담임 선생님이 산출하시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예. 입시 그 진단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그 대형 업체에서 만드는 하나도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네. 네. 왜냐면 이미 상담 오는데도 제가 상담 문의가 오셔서 그러면 제가 수능 성적, 예상 성적을 여쭤보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이 성적을 거짓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애가 거짓말 했든지 엄마한테.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성적을 얘기를 하시는데 100분위가 70 부근이에요. 예. 대충 봤을 때.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보셨는데 저기 어머님은 대학 이름도 옛날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차의과학 대학이에요. 예전에 포천 중문의대였거든요. 예, 예. 예. 거기 간호과가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안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100% 불합격이거든요. 그 성적이면. 네. 근데 프로그램 결과를 돌리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기준이 너무나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업체들에서도 이제 학과마다 기준 점수를 정하고 거기서 뭐 1점 모자라면 뭐 안정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을 예.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는 건데 과가 한 5,000개 되거든요. 넘거든요. 전국에 대학들에 4년제만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도 못 따라가고 프로그램이 잘못 설계된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자신의 점수를 이렇게 입력하면 어느 대학 안정권
불합격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건가요? 네, 기계에 이제 입력을 하면은 알려주는 건데 예. 그 알려주는 걸 어떻게 알려주냐가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포천중문의대 간호학과, 포천중문 아니 차의과학대 간호학과라고 하면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 100분이라고 한다면 100분이 80으로 기준 점수를 설정을 해요. 예. 이제 그거는 보통 작년 입시 결과와 이제 올해 입시의 변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팀에서 설정을 하는 거죠. 예, 예. 그 입시 업체에 있는 팀에서 그 점수보다 입력한 학생의 성적이 예를 들어 뭐 3점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도전 약간 이런 식으로. 불합격이라고는 네. 안 하는군요. 아니죠. 이제 많이 모자라면은 불합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예. 상향. 이제 상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보이는 글자만 믿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구조를 생각하면은 안정이라고 적혀 있어도 안정이 아니잖아요. 아하. 그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안정이라고 떴는데 이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케이스처럼 너무 잘못된 결과 같은 경우도 나온다는 거죠. 올해 입시가 크게 변해서. 예. 아유, 그러면 이 진짜 99년생이잖아요. 올해 시험을 본 네. 학생들이. 이 친구들은 정말 혼돈의 세대네. 정말 큰 혼돈이. 올해 정시는 야. 진짜 혼돈입니다. 혼돈. 처음부터 끝까지 혼돈인데요. 그러게요. 이제 그런 지진 난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요. 스케줄이 꼬인 거잖아요. 예. 같이 예. 꼬이긴 했지만.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네, 때 네. 그렇죠. 수학여행도 못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가장 네. 소중한 추억을 잃어버린 세대인데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사야 돼요? 비싸요. 얼마나요? 검색해봐야 한 7, 8만 원 할걸요? 개인이 구매하려고 하면은.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7, 8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다. 이거 나중에 소송 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마 수정이 되기는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부정확한 거는 다 그렇게 경고문이 다 적혀 있어요. 이거 그렇죠. 참고하시라라고 적혀 있고. 네. 그리고 그 입시 업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입시 컨설팅을 해요. 프로그램이 정확하면 컨설팅을 왜 하나요? 저희도 그렇군요. 그러잖아요. 네. T-레이더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랑. 네. 그렇긴 한데 네. 7, 8번이나 주고 사는데 이거 여기서 좀 근데 그러네요. 그거를 안 보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방금 설명한 대로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컨설턴트도 학교 선생님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겠군요. 입시 컨설팅 업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예. 이 업계는 컨설팅 업체가 허락받은 업체가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체가 생존하기 너무 어려운 구조거든요. 예. 수시 정시 때만 상담을 오기 때문에 업체가 생존하기 어려운데 이 대형 입시 업체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 대형 입시 업체는 프로그램 팔아서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7, 8만 원 곱하기 한 10만 명 하면은 대충 매출 나오잖아요. 네. 엄청나군요. 네, 10만 명이나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운영하고 뭐 이제 학원이랑 계약 맺어서 좀 싸게 이제 공급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학생 입장에서는 한 업체 프로그램만 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올해 같으면 저는 솔직히 두 업체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상담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 제가 더 낫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두 개를 쓰시라고 돈 아까워도 어쩔 수 없다. 두 개는 해봐라라고. 그럼 10만 원이 드리고 넘어가는데. 싶어요. 와.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학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근데 네. 저는 사실 지금 선생님이 네.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그냥 배치표 네. 딱 수능 점수에 따라서 정확히 점수가 딱딱딱딱 나눠져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 수능 때는 전체 100분위가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박 PD님 수학을 못 치셨지만은 네. 어쨌든 국수 영탐 하면은 전체 100분위. 딴 과목이 예를 들어 다 100점인데 수학이 50점이었다 그러면은 100, 50 하면은 합이 350 나누기 4한 게 그게 내 점수인 네. 거예요. 그걸로 대학을 갔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의 비율이 없는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하면은 지금은 배치표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네. 왔어요. 아이고. 배치표는 너무 없어져야 복잡해요. 네. 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만드는지 그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 현 시대의 배치표입니다. 현실의 그러니까요. 배치표. 네. 아니 여기도 또 음모론을 제기하자면 그 프로그램 팔아먹기 위해서 네. 그 업체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그 프로그램 해석하기도 사실 힘들고 문제는 그렇죠. 입시 구조에 있는데 저는 이 입시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이 학생들이 내가 성적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안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이 대학을 갈 만한 성적이라는 걸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걸 잘 모르고 가는 시대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예.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이 많이 보장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복잡하게 4단계까지 왔고요. 이제 네. 마지막 단계 뭘 봐야 되죠? 마지막 단계는 앞에가 이제 4년제 입시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분석을 해도 변수가 너무 많다. 예. 예. 그래서 합격을 저 이제 합격을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입시에 합격 불합격을 장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믿을 수 없는 구조예요. 제도 때문에 신이 그렇죠. 아닌 이상은 그걸 알 수 없어요. 어떤 뛰어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전문대 지원도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전문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거든요. 예. 아 그래요?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요. 4년제 같은 경우는 예.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3장 쓸 수 있어요. 예. 딱 3개 쓸 수 있는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안전하다 또는 이제 꽤 높은 합격을 기대했던 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올해 입시가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하위권이면 재수를 안 하는 게 나은 환경이 많을 거예요, 학생들이. 예.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문대에 넉넉하게 써야 돼요. 아하. 네.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성적으로 갈 수 있는 4년제보다 합격 성적이 더 높은 전문대가 무조건 있어요. 상위권 입장에서는 전문대가 이제 자기가 안 갈 학교, 성적으로 안 가도 되는 학교지만 예. 저기 중하위권 학생들은 예를 들어 인하공전이라든지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는 갈 수 있는 4년제보다 성적이 높을 거예요.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거기는 높나요? 거기는 전문대 중에는 성적이 제일 높은 곳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 학교들 수도권에 있는 4년제 학교 중에서 그 세 학교보다 성적 낮은 학교 많아요. 그렇군요. 네. 동양미래대는 저희가 고척동 갔었을 때 그 네.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이 동양미래대였는데. 네, 그 대학 맞아요. 예전에 동양공전이라 그랬죠. 아하. 그리고 저는 인하공전도 미팅 많이 했어요. 인하공전이. 그 항공운 학과? 특정 학과가 있죠. 말씀을 안 되는 하셨네. 건가요? 네. 예. 아주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아, 아니 재수 씨를 사랑해야지. 학과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딴 사람. 뭐 그거는 무생물이잖아. 과는.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대 지원도 넉넉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4년제 대학도 조사를 해야 되고 전문대까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허. 사실 조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져요. 이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상위권 학생들 같은 제 수능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은 예. 예를 들어 이제 위쪽부터 대학을 체크해서 아하. 20개 넘어가지 않아요. 조사를 해야 될 대학이 예. 20개 넘어가지 않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사해야 할 대학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수도권 기준으로 수도권 4년제 대학도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지방도 봐야 되죠. 전문대도 아이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대학이 상위권 학생들이 한 20개 내외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겁니다. 조사를 예. 본다면 저기 중하위권 학생들은 진짜 40-50개 봐야지 제대로 된 입시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단체 미팅 나가도 그렇잖아요. 킹카나 퀸카는 딱 정해져 있어. 어차피 상대가 애매한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질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중하위권이 저는 그래서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영어 절대평가는 정말 좋지 않은 정책이에요. 오늘 방송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정말 네. 확인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입시 제도를 수립할 때 상위권만 생각하지 말고 꼭 중하위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와서 컨설팅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중하위권 학생일수록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된다. 훨씬 많은 조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대목에서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 4, 5단계 있죠. 이거를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대로 못해요. 이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저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해도 변수가 많아서 합격 장담이 안 되는 이 답답한 상황인데 예.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나 많아봐야 10명 낼 거예요. 제가 모르는 예. 분들 다 포함해도. 근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제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부가 빨리 좀 인지를 하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높은 자,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못 가진 자들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적을 많이 가진 자 말고 성적을 많이 못 가진 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성적을 많이 못 가진 자들을 관심 가져달라. 너무나 멋있는데요. 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엄청 불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저한테 그런 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요? 우시는 분 많아요. 울기까지 해요? 네.
뭐 아무리 이제 이렇게 사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 잘 하려고 해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입시 정보에 밝으신 분들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사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성적이 좀 안 좋은 집이 오시는데 우시는 분 어머님이 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학생은 안 울죠? 네, 전혀 안 옵니다. 네. 네, 학생은 뭐 이렇게 많이 꼬여서 3, 4수 한 학생들이나 이제 좀 가끔씩 그렇고요. 예. 학생들은 이 성적이 학교가 입시 결과도 공개하고 있잖아요. 깔끔하게 딱 봐도 못 가는 건데 예. 그 학교 못 간다는 걸 와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아하. 내신이 5등급인데 3등급이 가는 학교를 당연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와서 거기 못 가는데 여기 입시 결과 보니까 못 갈 것 같지? 이렇게 하는데 울어요. 이제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오늘 이 김 선생님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이라면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뭐 계룡산 도사야? 뭐 잘하는 사람이 뭐 자기밖에 없다고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장담하는데 이 김 선생님은 정말 솔직한 분이에요. 네, 이거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네. 같았으면 아까 우리 방송 초에 고3들 수능 연기됐을 때 분위기 어땠나요? 이랬을 때 예 일주일 동안 자유를 얻어서 되게 기뻐하던 걸요? 아마 이랬을 거야. 근데 김 선생님은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솔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합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컨설팅 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근데 큰 업체들은 그거를 전국의 대학교가 350개가 있어요. 입시계에 유명한 말이 고3이 되니까 처음 아는 대학이 많이 생겼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들어보지 못한 대학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 우리 아들 우리 딸 성적으로 못 들어본 학교를 조사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 학교의 요강을 분석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까 영어 절대평가 점수표를 1번 대학부터 끝에까지 다 분석해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는 제 자영업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1년 동안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입시 업체에서는 직원을 월급 주는데 이거 못 시켜요 제대로. 예. 그래서 저밖에 진짜 없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아무튼. 네. 이 시점에서 이제 저희 게시판이 너무 시끄러워지면 저희가 이제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럴 리가요. 이 목동 네. 김 선생님은 목동의 맵 스터디 학원 여기에 계시니까요. 이쪽으로 문의하세요. 게시판에 문의하지 마시고. 아니 뭐 방송 들으시는 분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비용이 발생하니까 저는 방송을 들으시는 교육부 관계자나 아니면은 교육 쪽에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계시면 제발 좀 찾아오세요. 진짜. 예. 제발 그게 진짜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목동 김 선생님이랑 복잡한 5단계 거쳐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몇 단계를 더 가야 됩니까? 다음 시간에는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5에서 10로 뛰는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고요. 재밌게 예. 방송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에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원래 이번에 하기로 예고를 드렸었는데 예. 수능 관련돼서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준비하다 보니 좀 순서가 밀렸는데 12월 달은 상담을 하느라 못 올 것 같고요. 녹음을. 예. 1월 달에 와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월에요. 한 달 더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한 달 내년 한 살 더 먹고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슬프네요. 네. 예. 그러면 1년 뒤에 더 재미난 얘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목동 김 선생님이 저희와 인연이 처음 맺어진 게 그 책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음 책은 언제쯤 나오는지 이것도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내년 한 4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책을 언제 쓸 수 있을지. 그렇군요. 그 책 이름이 1에서 9등급 모두를 위한 진짜 입시 전략이라는 책인데요. 예. 매년 개정하고 있고 입시 제도가 매년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입시 전략책 좋은 책들이 많지만 그 책들은 다 상위권 입시 위주예요. 그렇죠. 중하위권을 커버링한다라고 하는 대학 하는 책들도 있는데 입시 자료 정도 그냥 삽입한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이 읽으시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죠. 쉽게 읽으실 수 있지만 왜 꼭 읽어야 되냐는 거죠. 네, 제도가 바뀌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저희 교육부 관계자님들 저희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일단 그 책부터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목동 김 선생님 직접 한번 만나보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발 좀 찾아주세요. 돈 안 받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내년에 다시 뵈야 되겠네요. 네, 해피 뉴 이어. 어우. 해피 뉴 이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유리하게 반영되는 학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수학 성적이 좋으면 수학을 많이 보는 학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아, 안타깝네. 저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좀 더 네. 멋진 학교에 갔었을 텐데 제가 뭐가 안 좋으셨는데요? 국어, 영어는 거의 다 맞았어요. 네. 근데 수학을 반도 못 맞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미들대를 가셨다는 예.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중하위권 대학인데 네. 몇 과목 정도를 보는 건가요? 일단 수능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주요 과목은 이렇게 크게 4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상위권 대학들은 이 4과목을 다 봐요. 비율은 틀릴 수 있지만. 예. 근데 중하위권 대학들은 절반 이상이 그중에 3과목만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박 PD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빼버리면 되네. 그렇죠. 오. 국영탐 이렇게 가는 대학이 중하위권에 많은 거죠. 아. 그러면 4년 장학생인가요? 성적이 그래도 몇 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예. 달라지겠죠. 근데 수학만 가능성은 빠지면 갈것 거의 같습니다. 만점이었을 텐데. 그래요? 수석하시지 않았을까. 아하. 네. 근데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보면 이제 그 국수 영탐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망해서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어떤 거냐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하나는 완전 안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은 그 망한 과목을 아예 안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비율을 줄이는 것과 안 보는 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빵 프로잖아요, 반영 비율이. 예. 이제 그런 학교들을 예를 들어 국어가 안 좋다. 그러면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만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대학이 1차적으로 선별될 수 있겠죠. 아,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저는 요게 좀 궁금해져요. 내가 만약에 이제 수학을 진짜 못한다. 네. 그러면 수능 볼 때 수학 시간에는 그냥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 겁니까? 작정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데요. 예. 그런 학생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요? 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절반 정도가 3과목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예. 그럼 나머지 절반은 4과목 보잖아요. 그 대학을 네.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 수도권 학생들 기준으로 성적이 예를 들어 뭐 100분위가 60 후반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소위 인서울 대학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수도권에 있는 3과목 대학을 가든지 예.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에서 좀 낮은 대학은 4과목 보는 데가 많아요. 바로 이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정시에 지원할 학교를 찾는 지원 전략을 제가 5단계로 구별을 해왔거든요. 아, 네. 5단계. 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하나씩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등급을 잊어야 돼요. 등급. 어이? 보통 수능하면 등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등급은 수시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수시가 끝나고 이제 정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은. 예. 그러면 등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등급을 보지 않거든요. 아. 예를 들어 5등급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40등에서 60등까지예요. 그럼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40등에서 60등이 네. 20명 있어요. 5등급 안에. 예. 그러면은 60등이 가는 대학과 40등이 가는 대학은 그 사이에 대학이 한 100개는 지나갈 것 같아요. 아. 꽤가 다 5등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일단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예. 인생에서 등급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백분위 또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아. 전화로 문의를 가끔씩 주세요. 이제 수능 예. 등급이 몇 등급 돼야 어느 학교 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등급을 제발 좀 잊어버리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일단 등급을 잊으셔야 돼요. 예. 아니 그러면 등급 있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반영 비율이 유리한 학교들을 찾아야 돼요. 아. 요즘 수능은 예전처럼 전체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박 PD님은 수능 치셨죠? 예. 네, 수능 앞쪽 세대실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각 과목별 성적이 나오고 전체 100분위가 200점 나왔어요. 만점. 그 점수가 아니 그때도 등수인데요. 예. 전체 100분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수 영탕 총점에 100분위가 있는 거죠. 예. 수능 총점이 나는 전국에서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총점이 없어요. 그래요? 과목별 등수만 있어요. 아. 국어 등수와 전체 등수는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총합된 등수가 없고요. 과목별 등수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별 등수를 섞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20%, 수학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를 만들어서 학생을 뽑아요.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대학마다. 그래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존중한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수학을 20% 하나 30% 하나 오히려 학생들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올해 지원한 학생들은 지원해야 되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능이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이 그럼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만에 모신 것 같네요. 입시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목동 김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오시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900원치만큼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900원어치만. 네, 제가 이제 망원동에서 오는데 원래 이제 지하철을 망원역에서 출발을 해서 6호선 3호선 코스로 오면 여기 예. 양재역에 이제 오거든요. 네. 예. 그 소요 시간을 타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똑같아요. 이제 내일 지도를 찍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 자주 애용하는 2호선을 탔는데 신분당선으로 나오는 대가로 이제 900원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렇군요. 지하철비가 다르더라고요. 몰랐어요. 예. 아니 삥뜯길 나이는 아니신데 900원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9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 빈정이 상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신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예. 아니 신분당선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거 타면 900원 무조건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 정말 몰랐어요. 강남역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양재역이 그 바로 다음 정류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는 안 타죠. 그런가 봐요. 네. 대부분 판교나 네. 광교 가시는 분들이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900원이 아까운 액수가 아까운 게 아니라 빈정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예정은 지난주에 만나 뵙기로 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항 지진 때문에 한 주가 늦춰졌죠. 그러게요. 모든 입시 일정이 한 주가 늦춰졌기 때문에 예. 저와 이제 PD님들의 만남도 네. 방송도 한 주가 늦어졌네요. 예. 당시 그 고3 학생들 네. 반응이 어땠나요? 고3들을 만나지 않아가지고 모릅니다. 고3들은 수능을 치고 만나고 서류를 쓸 때 만나는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요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요 네. 수능이 연기된 바람에 강남 쪽 학원들은 떼돈을 벌었다. 뭐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특수 마케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죠. 예. 근데 벌어봐야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놀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예. 오히려 이제 긴 기간 수업을 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큰 재수학원이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재수학원의 일은 수능을 치면 끝이 나요. 일반적으로 강의는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학원비를 더 받을 수도 없고 일주일 수업을 연장한 게 아닐까. 아하.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거를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죠. 1년 단위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티켓 날리신 거죠. 예. 저희가 그때도 잠깐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늘이 준 기회. 뭐 이래가지고 일주일이 더 늘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일주일 단기 속성반 네. 요런 게 생겼다. 목동에는 없었나 보죠? 목동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일부만의 이야기였군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수구 보수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거 연기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게요. 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수능 총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땠는지. 원래 저희가 오늘 수능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다음 학생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일단 수능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수능 관련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이제 다른 매체들을 찾아봤어요. 예. 근데 그 매체들을 보면은 이번 수능이 뭐 어려웠고 쉬웠고 뭐 영향력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길게 하시고 예. 마지막에는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서 잘 지원하라라고 마무리를 지시는데 하나만 한 말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되는데 예. 난이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난이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수능은 영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상대평가에서는 난이도는 점수에 영향을 주는데 쉬우면은 이제 점수가 전체적으로 오를 것이고 어려우면 점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상대평가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해요. 그렇죠. 너 몇 점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몇 등이냐를 궁금해하는 게 상대평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가 좀 높든 낮든 난이도 때문에 어쨌든 내 등수는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실력대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기사를 위한 기사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수능 성적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결과가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이미 답안지를 제출한과 동시에 수능 성적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수능 성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전략에 대한 얘기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많이 없고 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긴 있어요. 자문을 구해서. 근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상위권 대학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신문사 있었을 때 요 난이도 가지고 써라 위에 데스크가 그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왜냐면 제목이 잘 나오거든. 요번에 물수능인지 불수능인지 뭐 이래야지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꼭 난이도 얘기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헤드라인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도 그렇죠. 또 증명이 되는군요.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그만큼 기존 언론에 나오는 수능 관련 기사 네. 볼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하지만 경불진에서 나오는 수능 브리핑은 들을 게 많다. 이제부터 들을 거 말씀드려야죠. 예. 어허.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이야기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 뉴스에서는 마지막에 알아서 잘 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시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아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이 정시 지원 전략 대비책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상위권이랑 중하위권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달라요. 대비법이.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은 중하위권의 정시 대비법에 대해서 이제 지원 전략이죠. 어떤 학교를 써야 되는지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상위권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중하위권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 100분위 기준으로 75% 이상, 그러니까 상위 25%죠. 100명 예. 중에 25등까지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은 듣지 말아 주시고요. 아, 안 들어도 됩니까? 네, 아니 다르니까 헷갈려요, 오히려. 아하. 오히려 헷갈려요.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안 듣는 게 좋고요. 예, 예. 그 아래 학생들, 사실 4명 중에 3명이죠.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입시 설명회 같은 데를 가시면 안 되고요. 예. 가면은 위에 얘기만 하니까 이제 되게 자괴감만 들고 오는 거고요. 제가 하는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이 얘기는 그리고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확률상 네, 75%가 더 높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거기 사실 대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네. 대다수죠. 예. 아니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